우경이에요. 전 장쌤이에요. 전 율쌤이에요. 전 수아예요. 전 아나예요. 전 다준이에요. 전 민정이에요. 하루에 그런 유튜브나 영상 이런 거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제일 궁금해. 유튜브가 막 5분, 10분, 20분밖에 있잖아. 그럼 이거를 다 봐? 다 안 보잖아. 거의 다 보는데. 거의 근데 다 봐? 10분이 지나가면 몰라요. 맞아요. 아, 진짜 순식간에. 맞아. 순서기요 진짜. 진짜? 빠져들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것도 편집을 재밌는 재밌는 말이나 말이나 모아서 하다 보니까. 개인 방송을 해보고 싶다. 저요. 브이로그. 뭘 컨텐츠가 뭐? 브이로그. 브이로그? 네. 근데 그거랑 게임. 브이로그가 뭡니까 도대체? 일상을 촬영한 영상. 하루 일과를 담고 싶다. 네. 굳이 왜? 재밌잖아요.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개인 방송을 하는 아이들. 이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학교 3학년인 혜민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 써.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화장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화장할 때 혼자서 놀지 않나요? 난 노래 틀어놓고 해. 틱톡하다가. 틱톡 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 또 찾아오고 그래요? 너무 아니 저희 어제 초면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뱃세뱃세뱃살 요정입니다. 영상이 막 이렇게 뜨면은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제 예전 유튜브를 본 팬이어서 네 그렇게 친해지게 됐어요. 매민 씨 곧 5만? SNS로만 알던 친구를 현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팔레트 제가 50% 세일을 하길래 사왔습니다. 전체 매장 세일인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엄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전자 몰빵에 실수하는 건 없나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되는 건 저게 이제 그 공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신상도 공개가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런 좀 이런 거 그냥 벽에 던지는 입술을 발라줍시다. 입술을 혜민이에겐 마냥 즐겁기만 한 세계가 엄마는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모자가 있어요. 토끼. 이런 영상 찍는 거 네.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아니요. 화장하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그냥 화장하는 자체를. 근데 이거를 더더군다나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더 안 좋아하세요. 맞지? 엄마의 걱정을 알고 있는 혜민이. 그래서 코에도 따따따따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밌으니까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막 돈을 번다거나 뭐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재밌어요. 오로지 재미.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지금까지 혜민이가 만든 영상들. 궁금하신가요? 난 순재입니다. 지니어스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his.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한데요. 혜민이가 왜 재미를 외쳤는지 단번에 알 것 같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간식 먹고 학원 갔다가 진짜 그냥 그냥 진짜 지극히 평범한 학생. 지금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영상 그 찍은 거 다시 돌려보고 조회수 보고 그러면서 또 혼자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이제 또 뭐 찍을지 혼자 고민하고 또 찍고 나서 편집하고 네 그런 게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혜민이가 뭔가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만들 영상에는 동생도 출연시킬 계획인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영상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오케이? 혜령아 옆모습만 나오게 해. 정면 보지 이렇게 하고 혜령이 얼굴 정면 안 나오게 해. 왜 또? 무슨 생각해줘야지. 야, 너 머리가 벌써 틀리나 본데.
엄마의 걱정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촬영을 시작합니다. 혜민이의 이 엉뚱함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맨 처음에 요즘 워낙 그 뉴스에서도 나쁜 말이 많이 나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야겠다, 막아야겠다, 보호를 하는 방법이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또 뭐 딸이다 보니까 여자애라 신체 어떤 부위도 안 나가게 찍으라고 제가 그랬더니 혜민이가 그러면 어떻게 찍냐고. 그리고 계속 부딪혔었죠. 뭐 하나 찍을 때마다.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묻지 마. 이유 없어. 하지 마.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될 이유가 제 입장에선 그때 그랬거든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할래?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는 엄마가 조금 답답했습니다. 혜민이에겐 이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는데 말이죠. 처음에 기획 아닌 기획이랑 촬영이랑 편집이랑 그런 거 다 제가 웬만하면 다 제가 해요. 물론 뭐 올려서 그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냥 내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에 약간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혜민이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옆에서 가장 열심히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은 영상에 자막을 넣는 작업 중인데요. 저기 꼭 자막에다가 전화를 넣어야 돼? 왜? 그거만큼 귀찮은 말이 없어. 다른 거 생각해서 뭐. 싫어, 제발. 좀 걸리는데? 아니야, 제발 가지 마. 아니, 엄마 괜찮아. 이쪽해. 제발. 현타라는 자막을 두고 혜민이는 엄마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싫어. 엄마가 뜻을 찾아보는데요. 현자 타임. 욕구 충족 이후에 밀려오는 무념무상의 시간을 일컫는 신조어라는데. 신조어면 써도 되는 거기. 단어의 뜻을 알고 나니 엄마는 마음이 놓입니다. 통과. 그냥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한번 보면 이제 성인의 시각으로 또 보는 거랑 또 아이가 보는 거는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보호를 하고 싶은 거죠. 나쁜 소리 최대한 듣지 않게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혜민이가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영상을 챙겨보는 엄마.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모를 뭉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던 이유가 혜민이가 영상을 찍는 걸 보면서 그 열정은 어른도 따라가기 힘든 내가 옛날에 저 나이에 저 정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거든요, 사실. 주말을 맞아 혜민이가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SNS로 알던 사람들과 함께 왔다는데요. 실제로 만나는 거는 처음인데 그 온라인상에서는 자주 이렇게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냥 만나도 되게 안 어색하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인체 실험실에서 치킨을 먹을 거예요. 한번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놀이공원에 와서도 역시 빠지지 않는 건 영상 촬영입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고 망가진 모습도 주저하지 않는 아이들.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열심인 걸까요?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딱 10대가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한번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와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내가 예쁜가 그래서 계속 올리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올린 영상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 줄 때 아이들은 가장 신이 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10대가 개인 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가 높은 시기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자기 표현 욕구와 인정 욕구가 높기 때문에 SNS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표현뿐만 아니라 그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반응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SNS에 더 시간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고3인 주영이는 오늘 친구들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졸업식을 앞둔 교실. 주영이 반 친구들은 재미난 분장을 하고 졸업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주영이는 여자 옷을 챙겨왔는데 입어봐. 이건 바로 할 거 아니야. 커다란 화장품 상자도 주영이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자 화장처럼 해줘. 너무 과하지. 이게 여자 화장. 블링블링? 능숙한 솜씨로 친구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주영이. 이 요란한 풍경은 주영이의 SNS로도 방송됩니다. 주영이가 화장 잘해. 주영이가 유튜브 해가지고 맨날 메이크업 하면서 방송 찍으니까 이런 거에 소질이 있어요. 주영이는 중학교 때부터 일상을 소재로 개인 방송을 해왔습니다. 1년 때 찍은 영상들을 지금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은 되게 추억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그때 느낀 게 좀 있어서 많이 그냥 촬영을 많이 해놔요. 이것도. 4년째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주영이.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항상 카메라를 들고 일상을 담았습니다. 저는 수능 10일 전에 나왔어요. 당당히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답지를 못하게 다닌다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학생다운 것이 전 뭔지를 모르겠다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촬영할 수 있고 손쉽게 개인 방송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이 놀라운 무기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애들끼리 이런 분위기 자체를 그냥 촬영하고 싶어서 분위기를 담는 거예요. 자유롭게.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 주영이는 이 소중한 순간을 남김없이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이 촬영을 마치고 나면 주영이는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진지하게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주영이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제일 재밌고 제가 제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취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미래에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 직업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이거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주영이는 개인 방송이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혼자 힘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실력도 꽤 쌓았습니다. 하루에 편집 많이 걸릴 때는 8시간까지도 한 적이 있고, 아니다, 10시간 한 적도 있어요. 되게 힘들죠. 근데 약간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뭔가 정말 내 자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제가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주영이가 처음 개인 방송을 시작했을 때 엄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주영아, 너 그거 언제 끝나? 나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더 걸릴 것 같아? 빨리 끝내고 일찍 다른 것도 해야 된다. 뭐 어떤 거? 공부도 해야지 좀.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렇게 많이 걸려? 아유, 어떡하니.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너 영어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영어 저기. 아, 영화 보는 거? 보는 거. 하고만 있어. 그것도 하나의 공부란 말이야. 그래, 내가 그래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보고 해야 있는 거야. 된다고. 그거 한 달에 네가 뭐 주영이가 공부를 소홀히 할 때마다 엄마는 속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란 말이야. 굉장히 싫어했죠. 그때만 해도 많이 보편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길래. 주영이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나 혼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다른 아이들처럼도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시기인데 학원 안 간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다퉜죠. 주영이랑 말로. 오, 오늘 되게 많이 들어오시네. 초등학생 때부터 하루에 학원을 3-4개씩 다녔다는 주영이. 영상을 진짜 많이 올릴 생각이고. 부모님은 주영이 공부만큼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시기 놓칠까 봐. 왜냐면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해서 그 시기 놓치지 않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더 바랬던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부모님이 원했던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날. 네? 뭐예요? 모르고 있어 성적표. 잘 봤어요? 아니요. 이런 거 푸는 거 아니랬어요. 성적표를 열어보지도 않을 거랍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 시크릿입니다. 성적표 확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5분 만에 딱 찍기. 5분만? 5분 만에 완료하기. 5분 컷. 5분. 딱 5분 만에 완성하겠다는 이 일은 대체 뭘까요? 딴.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동영상 SNS. 나 이렇게 한다. 좀더 물 끓자 우리. 다양한 손동작만으로 춤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좀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좋았어.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 일본어론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뭐 공부 만약에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잠깐 눈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라면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좋은 성적까지 얻어낼 자신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즐길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그 즐길 수 있는 걸 해야지 성취감도 더 클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유튜브가 제가 즐길 수 있는 일이고 저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SNS가 하나의 미디어가 돼버린 지금, 아이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그 안에서 성공하길 꿈꿉니다. 하지만 부모의 70%가 자녀가 SNS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반대하고 무려 88%는 자녀가 SNS에서 유명해지는 걸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디어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내 표현도 잘 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학교 안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걱정도 훨씬 덜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학교 안과 학교 밖이 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등장하고 이것이 1인 미디어로 발전하면서 어른들과 학생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1인 미디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상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1인 방송 활동하는 것에 찬성합니다라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많은 친구들이 찬성에 손을 듭니다. 맞네요. 제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반대가 더 적네요. 좋아요. 손 내려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콘텐츠로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 찾아보는 데에서 창의력도 길러지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가수가 꿈이라면 춤이나 노래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나쁜 점이 안 좋은 점이 고쳐지니까 이제 그게 경험도 될 것 같아요. 악플 때문에 성인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데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지금은 계정 삭제했는데 네. 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으시고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영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직접 만들고 편집까지 다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그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그냥 죽고 싶었어요. 아 정말? 그렇게 속상한 순간이 있었구나. 아이들은 1인 미디어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1인 미디어로 생길 수 있는 피해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1인 미디어의 장점으로 보았지만 학업을 방해받거나 잘못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대중 학생들 전체가 토론한 결과 75%가 1인 미디어에 찬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창작 활동, 내가 주체가 되어야지만 무엇인가 되는 것,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그런 소통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요구사항을 조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받아들이고 조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더 교육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몸으로 움직거리는 건 난 별로다. 전 좋아해요. 그건 아니야. 그냥 그런 환경이 없을 때 맞아. 거죠. 시간도 없고. 시간이 왜 없어?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 가서도 그 하루 종일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가 있으면 거기서 짬나는 시간에 보는 거죠. 또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놀 시간은 없고 그냥 중간 짤막짤막 쉬긴 쉬어야 되니까 짧게 보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 그 반경에 그 일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SNS다.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놀이가 변했어. 우리 때의 놀이와 얘네 때의 놀이가 변한 것 같아. 야, 아나. 네? 해보고 싶은 개인 방송. 메이크업. 메이크업. 또 화장 왜 하니? 이뻐지. 이뻐도 뭘? 자기가 안 좋아? 밤에 너무 기대가 돼요. 밤에 기대가 돼? 빨리 아침에 내라. 화장 시키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진짜? 오늘은 화장 잘못했네요. 맞아. 다음 날을 기대할 정도로 하는 게 또 화장이 그런. 둘 다 화장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수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등굣길 버스에서 수아가 익숙하게 하는 일은 바로 화장입니다. 눈썹을 쓱쓱, 볼터치는 살살, 입술까지 바르면
화장은 완성입니다. 너무 일찍 나와야 돼서 집에서 하면은 한 학교를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버스 이동하는 시간에 좀 할 것도 없고 그냥 화장을 하고 있어요. 시간 정해서. 일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실의 풍경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른들이 알던 교실의 풍경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진한 색조 화장도 꺼리낌 없이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고 오는 화장품은 대체 몇 개나 될까요? 파우치 속에서 쉴 새 없이 화장품이 나옵니다. 약간 눈 밑에 칠하는 섀도우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고 눈썹에 눈썹 브로우 그리고 마스카라랑 뷰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막 생활에서 있다가 화장하면은 뭔가 만족스럽고 보기도 좋고 약간 기분도 좋아져요. 자신감도 높아지고. 수업 시간, 많은 학생들이 선명하게 화장을 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이게 맞아요. 두 번째. 무릎의 힘으로 그리고 여기서는요. 모두가 당연하게 화장을 하는 지금의 교실.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화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화장을 막 색조 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색조 화장을 하고 빨갛게 입술틱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걱정스러운 거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나 그런 거가 잊혀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자랄까 봐 그런 게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다른 학교는 어떨까요? 쉬는 시간. 두 친구가 화장품을 꺼내놓고 신나게 이야기 중입니다. 신기하게 생겼다. 마스카라 고데기야? 마스카라가 속눈썹 고데기. 완전 신기하게 생겼다. 자신이 아는 화장품 정보를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화장품을 가득 들고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마다 화장을 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하기 가장 편한 곳이 교실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싫어하고 그냥 학교 와서 하는 편이죠. 교실에서 미용실과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장을 하는 데엔 아이들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원래 얼굴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 기준에 이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그냥 더 이쁘고 싶어서. 화장하면 더 예뻐 보여서 제가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데 여드름에 그걸 좀 가해줄 수 있어서 해요. 저희가 성형을 할 순 없으니까 화장으로라도 자신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요즘 화장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을 택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의 30%가 매일 화장을 하고 46%는 더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 한창 예민할 시기, 더구나 외모에 대한 평가라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화장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려 애씁니다. 성적 경쟁으로 익숙한 교실에서 아이들은 이제 외모 경쟁까지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장을 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점점 더 당연한 풍경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닐까요? 이거 앞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이게 눈을 찌르면 좀 불편해서 그렇다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집중을 안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답할 거 다 하고 필기할 거 다 하면서 이게 머리가 신경 쓰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색조 화장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잡아내기가 사실 되게 기준 자체가 모호해요. 아예 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이렇게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규칙으로 제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흡연이나 음주와 달리 반발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특히 화장 같은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화장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반문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아이들의 화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규제를 하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바뀐다 그런다면 이미 풀려 있는데 막으니까 애들이 화장하는데 조금 불만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요? 화장을 보통 다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예쁘고 싶다? 뭐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라고 생각해요. 그 욕구를 좀 불법적인 루트가 아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히 제재받을 이유 없다 생각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화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꼭 막아야 할 것인가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설문에서 교사 1000명 중 45%가 화장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규제가 아니라는 것에 89%가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있으면 야, 너 왜 화장을 하고 있어? 너 왜 머리를 말고 있어? 너 왜 핸드폰을 말고 있어? 이러다 보면 아이들의 감정도 상하고 저도 제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준비한 수업을 충분히 다 못할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항상 저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나이 또래 화장을 안 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쁜 얼굴은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끔 화장 선생님 저 안 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야, 그 얼굴이 너무 이쁘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화장을 안 하고 오면 마스크를 또 쓰고 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이기가 싫은 건지.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선언인 걸까요? 언제부턴가 등굣길에 마스크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화장을 못한 날이면 아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학교에 나타납니다. 약간 평소에 화장을 했는데 안 하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이유로 쓰는 거죠. 사람은 이뻐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한테나? 막 화장 안 했으면은 너 왜 오늘 화장 안 했냐, 막 세정이 어딨어, 막 그러잖아요. 막 TV에서도 예쁘게 생긴 사람들만 보여주고 막 뷰티 방송 그런 거 할 때도 예쁜 사람들 예시로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모가 곧 경쟁력이고 예뻐야 인정받고 관심받는 세상.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교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화장과 사투를 벌여왔는지도 모릅니다. 화장하는 애들은 막 인기도 많고 너무 잘 나가고 인지도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아, 나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 왜 화장 안 했어 이런 듯이 장난스럽게 말을 하겠지만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입술을 안 발랐었는데 그때 너 오늘 되게 좀 아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입술을 기분 좋은 날 바르고 온 날은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나는 한 모습도 안 한 모습도 그냥 상관이 없는데 왜 겉모습에 이렇게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화장만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회가 성인과 아동들을 불문하고 다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목을 받아야 된다, 매력을 키워야 한다, 스마트 기기를 잘 다뤄야 한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성인과 아동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현대사의 명령이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학교 문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사회가 요구하는 명령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그 부분을 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2명을 모셔왔는데요. 바로 제 동생과 제 절친 다마고치입니다. 얼굴에 물감을 떨어뜨려 놓은 약간 자연스러운 물광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내 거예요. 화장에 관심이 많은 주연이는 화장을 주제로 개인 방송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화장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10대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들의 개인 방송에선 화장에 관한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이 덕에 화장을 배우기는 더 쉬워졌죠. 아무래도 지금은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거의 한 사람당 휴대폰이 하나씩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 같은 것도 많고 거기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화장을 막는 어른들을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장을 못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되게 화장을 잘 잡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화장하면 야, 니 화장했어? 이러면서 친구들이랑라도 아빠 마주치면 아빠가 친구 입술부터 봐. 맞아. 맨날 친구 입술 보고 야, 쟤 날라리야?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은 근데 입술 바른다고 날라리가 그래서 아닌데. 그러니까 입술을 이렇게 진하게 바르는 게 그것만 보고 날라리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막 이러시는데 그래도 화장하면 학생이에요? 화장을 하면 안 되지. 화장은 어른 아줌마들 전화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못 건드려. 너 쥐잡아 먹었어? 입술 왜 이렇게 빨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과하다. 어른 같다. 너의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된 얼굴이 아니라 20살 중반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학생들의 화장을 불편해하는 어른들에 대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화장을 열심히 하는 이 친구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화장이냐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화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좀 나는 너무 아직 옛날 사고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화장을 한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화장을 한다고 해서 쟤는 공부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너무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 예전부터 그 어른들이 그렇게 화장하면은 이상해 별로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우리한테 대물림하는 건 진짜 싫다고 생각해. 별로야. 왜냐면 솔직히 기분 나쁘지. 왜냐면 화장을 한다고 내가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내 할 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 이런 말들도 진짜 싫어. 화장 안 한 게 학생이면 화장 안 하면 다 모두가 학생인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말 진짜 싫어. 학생 때는 화장 안 하는 게 제일 예쁘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가지고 약간 그 말이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인 거는 당연히 아는데 약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 딱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말은 저희한테도 듣기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화장 되게 대부분 하는 추세잖아. 그래서 좀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뭐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할 애들이 아니잖아. 그랬으면 진짜 안 했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할 애들인데 그냥 기왕 하는 거 좀 더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할 건데 좀 더 잘하게 좀 더 좋은 화장품 쓰게 그런 거 좀 도움 주시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학생다움이라는 말 속에 갇혀있기 싫다는 아이들. 학생과 아이들과 자녀들과 저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색조 화장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거는 네가 화장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있겠는데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고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조정과 타협의 절차가 저는 가족과 학교 내부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부모가 아니면 우리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등학생 하늘이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개인 방송을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늘입니다. 하늘이가 만드는 영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눈화장, 색조 화장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화장, 일상생활, 공부 모습까지 모두 영상으로 담아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근 2달간 했거든요. 기말고사가 끝난 날, 아버지가 학원 앞에서 하늘이를 기다렸습니다. 시험 잘 봤다? 진짜?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성적도 안 나왔네. 아니 가채점을 했는데 저번 시험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아. 가채점 했을 때?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하늘이가 아버지와 함께 온 곳은 화장품 가게. 아버지는 하늘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화장품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 좋은데? 쇼핑을 핑계 삼아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아버지. 친구들하고 오는 게 좋아? 아빠랑 오는 게 좋아? 또 다른 거지. 아니 약간 친구들이랑 오면은 눈치 안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아빠랑 오면은 조금 눈치 보이잖아. 좀 진한 거? 응. 왜 자꾸 또 이거 바르려고? 지켜보는 아빠를 옆에 두고 립스틱도 골라봅니다. 완전 핑크색이네. 오늘 아버지와 딸은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았을까요? 화장이 밝아야 성격도 밝아지는 거야. 그런 거야? 학교 갈 때랑 학원 갈 때랑 화장법이 또 다르더라고 이게. 학생인데도 그런 걸 알더라고요. 솔직히 엄마보다 더 잘하지 않나 싶어요 화장을. 뭐 보기 좋아요.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지? 아유 전혀 없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버지가 칭찬만 늘어놓았는데도 하늘이는 왠지 모르게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믿어주는지 그 마음을 느꼈던 걸까요? 요즘에는 그냥 색조 같은 것도 사주시고는 하거든요. 뭐 립스틱도 사주시고 아이라인 같은 것도 사주시고 뭐 이제 아무래도 제 학생 신분으로서 살 수 있는 화장품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감사하기도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여튼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해는 가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죠. 어떤 점에서? 그냥 주변에 보면 좀 과하다 싶은 애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어울리면 괜찮은데 좀 안 어울리게 과하게 막 진짜 막 과장해서 뭔가 이렇게 치장을 했다라는 느낌. 어른들이 원하는 그 학생다움. 뭐든지 다 공부용. 네, 화장, 머리 색깔 그런 맞아. 그러니까 학생다움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은 결국에는
공부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저는 좀 학생 때 오히려 더 개성 있고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른들은 회사나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오히려 못 꾸미잖아요.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되고. 근데 학생들은 딱히 학교에서 규제를 안 하는 이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더 드러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다움을 묻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답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화장을 고집하는지, 왜 그렇게 머리를 말고 다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팟캐스트를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실 선생님들도 듣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이런 방송들을 통해 모여지면서 학교 문화가, 교육 문화가 변화되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